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총연맹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야당이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 축사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조준했다. 그리고 전임 정부를 뭐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일베 같은 표현이다. 극우적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패널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부위원장.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이제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 통합인데 국민 통합하고는 거리가 먼 오히려 국민을 계속해서 갈라치고 있는 발언이 극단의 상황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듭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좀 우려가 드는데 첫 번째는 너무 발언이 극단적이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 득표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4% 득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던 42%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간첩이다. 우리 국민들이 70% 이런 사실을 모른다. 또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한 이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 타도 적대적 대북관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지금 대통령이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주장이 좀 사실과 달라요. 그게 뭐냐? 지금 종전선언 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는 무관하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발언이야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짓 선동, 가짜 뉴스. 네, 이런 일을 지금 대통령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좀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대북관이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통일관이. 완전히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정신하고 좀 맞지 않죠. 우리 헌법 정신은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인 접근을 합니다. 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의 대상. 그래서 헌법은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흡수통일이라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총선을 겨냥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결 정국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김행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의도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도발한 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6월 25일 날 전쟁 제73주년 순국 선열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우리 호국 보훈 관련된 그 우리 장병들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1950년 그 미중 전쟁을 책을 소개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네, 그렇죠. 이 역사관이 바로 왜곡된 역사관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미중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이라는 얘기거든요. 6.25 전쟁이. 전쟁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부추겨서 남침한 적화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 쪽은. 그런데 이것을 전쟁의 주체를 바꿔놨어요. 미중 전쟁으로. 두 번째, 미국이 압록강까지 갔으니까 전쟁의 책임은 또 미국에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당시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이 12만 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부상자가 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동맹 참전 국가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미중 전쟁의 용병이었습니까? 용병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추모도 단 한마디도 없이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6.25 전쟁의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까? 남한에 있습니까? 6.25 전쟁은 국제전입니까? 국내전입니까? 네. 묻고 싶어요. 전쟁의 여기까지 주체. 듣고 우리 네. 그래서 왜곡된 역사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책임한 국가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6월 25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먼저 도발하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 군수 통수권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지 되는 헌법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응전의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조 부위원장.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책을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저도 불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현안에 대해서 호국 영령들을 뭐 기념하고 수호하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면 또 정치에 개입한다고 또 난리쳤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서 일체 발언을 여지껏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분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기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책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그 6.25 전쟁에 당연히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북한이 일으킨 거예요. 그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북한 그 당시 김일성이 뭐 오판을 했든 뭐를 했든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른바 전범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이 갖고 있었던 양상이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냉전,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그 냉전에 대해서 그 각 주체 세력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 사이에 대립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벌어진 아주 안타까운 전쟁이고요. 뭐 국내전이냐 국제전이냐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평가가 국제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엔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각도와 측면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학습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여전히 똑같은 뭐 한 50년 전 70년 전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각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감정을 해봐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1당, 그것도 야당, 그 제1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합니까? 이제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위헌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저기 배종호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헌법은 평화통일 원칙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식이 뭐예요? 적화통일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북한을 갖다 쳐들어가고 지금 통일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벽화 통일은 아니고 이제 네. 우리 네. 이 자본주의 체제 아니 적화통일 아니라 흡수통일이죠. 그러니까 흡수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헌법 그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뭐 팽개치고 그렇게 굉장히 구구적이고 극단적인 시각으로 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하고 바라보시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합니까? 이분은 대통령직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어떤 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네, 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위원장님께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약간 좀 격하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저희 문재인 정부 때 틈만 나면 당시 야당한테 친일 매국노, 극우, 뭐 적폐 세력 입만 열면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두 표현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나 친일 매국노나 다 같이 싸잡아서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워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약간 방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쓴 것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워딩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만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랑 반공을 굉장히 강조하는 보수단체고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참전을 하신 노령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졌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가 텅 빈 깡통이었다는 걸 비판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이 비판을 할 때 대통령께서 센 워딩을 쓰신 거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소형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안보리 제재 때문에 당시 북한이 개발을 많이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임기 초반부터 강조를 해온 것이고 그거에 대한 소기의 성과로서 오늘만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만간에 이 전략 핵자산이라고 불리는 SSBN 같은 게 한국에 최초로 입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주 국방만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워딩이기 때문에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서 뭐 이거를 극우니 일변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